화학의 기초 세 번째 전자 배치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거부터 쓸게요, 여러분. 봐봐. 얘는요, 화학은요 100%야. 화학은 예외 없어. 100%. 100% 전자. 그리고 전기력만 얘기해. 다시요, 여러분. 화학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 100%야. 전자랑 전기력만 얘기해. 전자랑 전기력을 벗어나면 얘는 화학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고1 때 같은 때 보면요, 그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서 뭐 반응하고 그런단 말이야, 태양 속에서. 그치? 양성자가 움직여요. 중성자도 움직이고. 그거 물리 반응이야. 화학 반응 아니야. 그거 화학 아니야. 그거 물리학이야. 핵 반응은. 다시, 화학에서는 전자만 움직이는 것만, 그것만 화학 반응이야. 됐니? 그럼 전자가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신하니까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학에서 뭐 공유 결합력, 분자 간의 힘, 뭐 힘이나 력자 들어가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 100%야. 전기력으로 설명해야 돼. 전기력의 원칙을 갖고 설명해야 돼. 그게 2단원 내용에 나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들이 2단원 내용의 핵심인 거죠. 됐어요? 자, 봅시다. 전자배치 볼게요. 전자배치 봅시다. 전자배치는요, 어떻게 된대요? 옥텟 규칙에 맞춰서 전자배치를 할 거야. 옥텟 규칙, 아까도 얘기했죠? 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얘네는요, 원래 옥텟 규칙의 정확한 뜻은 18쪽, 주기율표의 18쪽 또는 비활성 기체랑 동등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가 정확한 뜻인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고요. 제일 바깥쪽 전자가 2.8.8.8일 때 안정하다, 에너지가 낮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옥텟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린 안정, 불안정에 맞춰서 전자를 배치하는 게 전자 배치가 될 것이야. 됐어요?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원소의 전자 배치. 몇 가지만 좀 그려볼게요, 선생님이요. 그려봅시다. 자, 다시요. 우리 288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허접한 거일 수 있는데, 화원가주로 가면 이게 끝판왕 버전이야. 끝판왕 버전이야. 끝판왕 버전. 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왜 288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쉽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3번 리튬입니다. 얘는요, 원자 번호가 3번이래. 양성자 몇 개? 양성자가 3개. 근데 양성자가 3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요, 전자도 몇 개? 3개여야 돼. 근데 전자 어떻게 들어간다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이렇게 들어가겠지. 첫 번째 껍질은 2개 이상은 못 들어가. 2개가 안정한 거니까. 그럼 얘 볼까요? 전자 배치를 통해서 우리는 원자의 성질을 찾는 거야. 물질의 성질은 아니야. 자, 봐봐요, 여러분. 물질의 성질은 얘는 누구랑 반응해? 얘는 먹었더니 맛있어? 얘는 손대면 죽어? 뭐 이런 게 물질의 성질이고, 원자의 성질은 전자가 몇 개씩 움직이냐가 원자의 성질인 거야. 자, 얘 볼까요? 288이 안정화돼. 하나 버릴래? 7개 훔칠래? 하나 버리겠지. 전자 배치를 통해서 원자의 성질을 잡아내는 거야. 됐어요? 두 번째 볼게요. 11번 나트륨이래. 얘는 플러스가 11개. 자, 좌측 하단이 원자 번호였다. 됐어요? 얘는요,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28, 그 다음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11개 맞지? 맞아? 그럼 이 2개 비교해 볼까? 둘이 하나를 버릴래? 8개를 훔칠래? 하나를 버리겠지. 그럼 얘네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원자는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거, 다른 거? 비슷한 거 아니야. 동일한 거야. 같다고 표현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럼 이쪽 거, 오른쪽 거 볼까요? 얘는요, 산소는 플러스가 8개야. 전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2에 6 이렇게 가겠죠. 얘는 보인다, 야. 얘 볼게요. 니네 그 옛날에 이온 외우고 그럴 때 그랬잖아. 산소는 2- 된다고. 당연하지. 얘가 6개를 버리겠니? 2개를 훔치겠니? 그렇지. 2개 훔치면 마이너스다. 산소 혼자는 2-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안 하고 말지. 288 맞추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얘는요, CL이요. 나쁜 기집애요. 기억나죠? CL. 얘 나쁜 기집애는 어떻게 됐대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8에,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겠네. 7개 버릴래? 하나 훔칠래? 하나 훔치겠지. 됐죠? 이게 원자의 성질. 근데 봐라. 선생님 색깔로 구별했지. 얘를 나눠야 돼, 그룹을. 얘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성향 자체가 정해져 있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버리면서 움직여. 왼쪽에서는 훔치면서 움직이고. 화학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 그럼 얘는 전자 움직이는 기본 룰이 다르잖아. 얘네 그룹 이름이 있겠지.
얘네 그룹 이름, 얘네도 그룹 이름이 있을 거고요. 얘네들도요, 분명히 그룹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얘네 그룹 이름 무엇? 버리는 애들. 얘네 그룹 이름 무엇? 이게 그거야. 이게 2단원, 3단원, 4단원.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필요한 단어거든? 근데 니네가 이 뜻을 이 단어를 모르는 거야. 왜? 니네가 알고 있는 요 단어랑 화학에서 얘기하는 요 단어가 다르거든. 얘네 그룹 이름을요, 우리는요, 금속이라고 불러. 다시, 전자를 버리면서 움직이는 애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그래. 다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속이라는 용어랑 화학에서 사용하는 금속이라는 용어가 다른 거야. 다시요. 전자를 버리면서 움직이는 애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불러. 됐니? 그럼 반대는요. 전자를 훔치는 애들은 뭐라 그러겠니? 비금속이겠지. 금속이 아닌 애들. 자, 비금속은 무슨 뜻이니? 금속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전자를 훔치는 애들도 비금속이고, 전자가 꽉 차 있어. 안정해. 금속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비금속이야. 됐어? 비금속은요, 전자를 훔치는 애들뿐만 아니라 안 움직이는 애들도 비금속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됐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 왜? 왜? 도대체 뭐가? 선생님, 화학은 100% 전자라면서요. 3번은, 리튬 3번은요, 전자가 3개고, 11번 나트륨은 전자가 11개인데, 분명히 전자수가 다른데 왜 성질이 똑같은가요? 선생님이 저한테 구라치시는 거 아닌가요? 그치, 구라죠. 전자를 나눠야 돼. 전자의 종류를요, 원자가 전자랑 핵심부 전자를 나눴어. 자, 핵심부 전자, 코어 일렉트론이거든? 얘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핵심부야. 핵심부. 중요해, 안 중요해? 쓰레기죠. 핵심부 전자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안쪽에 꽉 차 있는 애들이야. 안정하지?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절대 안 움직여. 핵심부 전자는 우리의 원자의 성질과 아예 무관해. 그럼 우리 원자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잖아.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 아, 참. 옛날에는 최각이라고 불렀어. 요즘엔 최각이라고 표현 쓰면 안 돼. 원자가라고 써야 돼. 됐어요? 얘는요, 가장 밖에 있는 전자수. 아, 그렇구나. 그럼 화학은 전자가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자 배치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제일 바깥쪽의 전자인 원자가 전자가 원자의 성질을 결정한다. 됐냐? 됐어요? 그러네. 그렇지. 다시. 전자 배치. 요게 원자의 성질이야.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야지. 한 발짝 왜 더? 아니, 얘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면 우리가 이걸 왜 배워? 그럴 리가 없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줄을 맞춰놓은 거야. 줄을 맞춰놓은 게 무엇이니? 제목. 표의 제목. 그 밑에 있는 거 무엇? 주기율표죠. 요게 왕이죠. 요게 왕. 그 어떤 화학도 얘를 피해갈 순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때 주기율표 외우고 주기율표를 외운 다음에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한 거 되게 많았을걸요. 학교에서 외우라 그러고 수행평가도 보고 그랬을 거야. 근데 중등하고 고1 때는 이걸 왜 외우는지 니네가 선명하게 느낌이 안 와. 근데 고등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화원으로 올라왔더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100개를 외워야 돼. 100개를 외워야 되는데 주기율표가 있는 애들한테는 2개만 외우면 끝날 수도 있어. 어찌됐든 이거 못 피해가니까. 다시 2가지야. 첫째, 금속, 비금속이라는 용어 영원히 쫓아다닐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니네가. 개념상의 문제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니까. 금속과 비금속은 반대로 움직이잖아. 금속이 반응했대. 전자를 버리는 거야. 비금속 반응했대. 훔쳤다는 소리거든. 반대잖아. 못 잡아낼 수 있다고. 2번째, 그 어떠한 화학도 주기율표를 벗어날 수 없어. 봐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화학이 크게 2가지가 있잖아. 2가지가 있는데, 처음이 원자의 구조 라인이야. 이 원자의 구조 라인은 주기율표가 센터야. 주기율표가 센터라서 절반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떻게 주기율표를 알게 됐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2단원이야. 화원의 2단원. 화원의 2단원 전체가 그렇게 돼. 화학의 역사 순서대로 어떻게 해서 주기율표라는 개념이 나왔지를 얘기하는 게 화원의 2단원이야. 그럼 화원의 3단원은 이제 주기율표를 활용해서 원자와 물질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주기율표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해. 자, 다시. 물질의 구조 파트는 주기율표로 시작해서 주기율표로 마무리를 짓는 거야. 됐어? 그럼 화학 반응 파트는 뭘로 시작하니? 몰계산. 화학 반응 파트는 몰계산으로 시작해서 몰계산으로 끝나는 거야. 이게 라인이 그렇게 돼. 다시요. 근데 얘가 추가로 얘기하자면, 얘가 근데 화학 반응에도 영향을 줘. 결국에는.
주기율표를 피해갈 수 있는 화학은 존재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해. 외워야 돼. 수헬륨의 플레나마리 균형이 마칼칼이야. 수헬륨의 플레나마리 균형. 수헬륨, 니튼, 베릴륨, 붕소, 탄소, 지소산, 플루네온, 투말그네산, 기소연행, 염소, 아르곤, K칼륨, C, 칼슘이야. 20번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자, 봐봐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야. 처음에 외울 땐 그냥 외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주기율표는 세로줄로 외워야 돼. 세로줄로. 세로가 같은 성질이니까 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수능 풀 땐 또 얘기가 달라. 수능 풀 때는 가로로 외운다. 가로로 외우는 게 훨씬 나아. 그냥 귀찮다. 가로로 외워봅시다. 그거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구구 단위 외울 때 1은 2, 2는 4, 2, 4, 2, 3, 6 그거 그렇게 외우잖아. 나중에는 9, 2 저런 18 이런 낙금 낚는대로 낚여야 아주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처음엔 따다다닥 외워야 돼. 수열립의 분투 남냠 봤냐? 깜짝 놀랐지? 몇 초 안 걸리잖아. 수열립의 남냠 외워주셔야 돼요. 혹시 모르는 거 있니?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다시 2주기는 리베붕탄지산 플레야. 3주기는 남알균황, 염소, 아르곤이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2주기의 임의의 원소 A, B, C, D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리베붕탄지산 플레 중에 임의의 원소 4가지를 뽑아냈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인식이 돼야 돼. 일단 주기율표 내용 설명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였냐면 주기율표가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쿡쿡쿡쿡 들어가 있잖아. 실제로 쿡쿡 들어가 있어. 왜 들어가 있게? 왜 들어가 있게? 왜 들어가긴? 반복됨을 나타내야 돼. 다른 말로 해볼까? 같은 줄에 같은 성질이 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무엇을 맞춰야 돼? 그렇지. 전자 배치를 맞춰야 돼. 같은 줄에 같은 전자 배치가 오게 맞춰봤더니 전자를 점으로만 찍는 게 끝이 아니야. 뭔가 심오한 다른 이론들이 있을 수가 있어. 됐어? 그랬더니 가운데가 푹푹 들어가게 됐던 거야. 전자 배치를 맞추고 다시 그랬단 말이야.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주기율표는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였더니 규칙성이 나타났다. 아니야.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거 이외에 전자 배치도 맞춰놓은 거야. 전자 배치가 원자의 성질이니까. 됐어? 점 찍어볼게요. 자, 수소는 전자가 1개, 헬륨은 전자가 2개, 리튬은 2에 1이니까 다시 1개, 2에 2, 2에 3, 2에 4, 2에 5, 2에 6, 2에 7, 2에 8 다시 2에 8에 1, 2에 8에 2 제일 바깥쪽 전자만 맞추면 되지. 그림도 어떻게 돼 있어? 나 친절하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만 점으로 표시를 해준 거야. 안쪽에 있는 전자는 표시할 필요 없잖아. 8 다시 1, 2 됐어요? 같은 세로줄에는 원자과 전자가 같다라는 건 확인이 됐네. 됐어요? 한 가지만 정리하자. 자, 볼게요. 얘 볼게. 원자과 전자 볼게. 제일 바깥쪽 전자 몇 개? 1개. 얘는 몇 개?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얘는 5개. 얘는 6개. 얘는 7개. 얘는 빵개야. 다시 볼게. 요거 볼게. 18쪽이요. 자, 옛날 썼던 최외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최외각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개수만 신 거야. 단순히 개수만 신 거야. 단순 개수만 시면 얘는 8이야. 됐어요?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는 반응이 가능한 개수를 신 거야. 자, 얘는 8개야. 움직일 수 있는 몇 개? 안정하지? 몇 개? 5개야. 됐어요? 그럼 봐봐. 우린 주기율표를 만들 때 주기율표를 최외각 순서로 만들었니? 원자과 순서로 만들었니? 얘 보면 알지? 헬륨 봐봐. 단순하게 심은 제일 바깥쪽에 몇 개야? 제일 바깥쪽에 2개잖아. 그럼 얘는 어느 자리여야 돼? 요 자리여야 돼. 2개 자리. 그러면 얘는 2개야? 너도 2개야? 2개야? 2개야. 얘네가 성질이 같아 달라? 헬륨이 성질이 안 맞잖아. 걔는 안 움직이는 애거든. 절대 반응 안 하거든. 헬륨을 요 자리에 넣어서는 같은 줄에 같은 성질이 안 나오는 거야. 단순하게 개수만 씌워서는 안 된다고. 헬륨 움직일 수 있는 거 몇 개? 0개. 그럼 얘는 요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얘는 요 자리로 갔더니 움직일 수 있는 거 0개. 주기율표는 현대 주기율표는 단순한 개수를 신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가능한 걸 개수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무슨 전자? 원자과 전자를 기준으로 줄을 맞춰 놓은 거야. 최외각이라는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돼.
막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시발족 18쪽 원소를요. 다른 말로는요. 영족 원소라고 부르기도 해. 됐어요? 다시 얘는 원자권 1, 2, 3, 4, 5, 6, 7, 8, 9, 7, 8이 아니라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반복되네? 반복되는 거를 우리는요. 주기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주기율표라고 이름 붙인 이유도 그것인 거고. 아이 말 되게 어버버되네. 아이고 됐냐? 같은 세로 같은 성질이 나오네. 그럼 아직 끝 아니야. 아직 끝 아니야. 우리는요. 주기율표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주기율표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돼. 주기율표에 대한 기본 예의를 갖춰줘야 돼. 주기율표라는 게 결국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흐름이거든. 전자 움직이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버리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볼까요? 봐봐요. 해볼게요. 자, 1, 2, 3, 4, 5, 6, 7. 누가 잘 버려?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버리겠지. 자,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잘 버리니? 아래로 갈수록 잘 버리니? 얘는 수소는 핵이 있으면 전자 가까이 있고 CS 55번이거든. 얘는 핵인데 전자 288 졸라 멀어. 누가 잘 버리겠니? 얘가 아래 그 벡터 두 개 합치면 되죠. 왼쪽과 요거 합치면. 참고로 우린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외웁니다. 화살표를 이쪽으로 하나 꽂아 주셔야 돼. 이쪽 갈수록 잘 버리지. 이쪽 갈수록 잘 버리지. 전자 버리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금, 속, 성.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강한 거야. 됐어?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 우리 20번까지만 외우니까 19번에다 화살표를 꽂았다. 됐느냐? 그러면 누가 잘 움직이겠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잘 훔치겠지. 7개, 뭐 6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쉽게 훔칠 거야. 쟤네들은 훔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일단은 여러분 18쪽은 지울게요. 헬륨, 네온, 아르곤은요. 반응해 안 해? 안 하니까. 그럼 자 봐. 가까운 거랑 먼 거랑 누가 잘 훔치겠니? 얘 화살표 이렇게 꽂으면 되죠. 쇽, 쇽. F가 1등이야. 비금속은요. 얘는요? 뭐예요? 비, 금, 소, 성. 이게 주기율표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야. 이 화살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봐봐. 우리가 나중에 나중 단원 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원자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가 정말 규칙적인지를 얘기를 할 거거든. 어떤 게 있냐면 반지름, 이온 에너지,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유액 전하 등등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 근데 원자의 성질은 그 어떤 놈이 나오든 간에 얘가 1등이고 이쪽이 꼴등이든가 얘가 1등이면 얘가 꼴등이야. 그럼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수능 문제 이렇게 풀어. 원자를 몇 개를 주고 성질을 물어보니까 반지름, 이온 에너지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원자를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떠올려. 그래서 화살표로 푸는 거야. 얘가 1등이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런 식으로. 원자를 이미원소를 주면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떠올려서 화살표를 꽂아서 푼다고. 그게 가장 빠르고 선명하고 정확해. 참고로요. 나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어. 주기율표를 떠올린 상태에서 가는 거야. 다시요. 주기율표를 알아 정도가 아니야.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리 그게 결론 무조건 해야 돼. 지금 해놓으면 편하잖아. 물론 까먹겠지만. 지금 해놓으면 편한 거 아니야? 어차피 다시 우리가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라고. 이거 모르면 끝이야. 아니 1분 만에 끝나는 걸 10분 동안 풀고 있다고. 외워야 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됐어요? 수엘리베 공투 플레나 말게는 와칼칼이야. 됐어. 이거 오늘의 숙제 1번이죠. 첫 시간 숙제 뭐였는지 알아? 몰은 원자량 분의 질량, 질량몰 곱하기 원자량, 원자량 몰 분의 질량의 숙제였어. 니네 그거 아직도 원활하게 안 된다? 내가 아까 봤거든. 그게 원활하게 안 돼. 원자량 물어보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몰 분의 질량이지 뭘. 됐어요? 그럼 자 봅시다. 자 좌측 하단이 금속이야. 우측 상단이 비금속이야. 경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경계가 당연히. 내 책에도 그래 색깔 나와 있는 거야. 색깔 경계야. 경계가 요렇게 돼.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돼. 경계가. 당연하겠지. 물론 요 경계에 걸려있는 애들은 애매해. 금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금속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애매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 우리 그 준금속 그런 거 들어봤니?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거야. 양쪽성 이런 용어들. 된 것 같아요? 됐죠?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주기율표만 가지고 내는 시험 문제는 100% 수소장난한다. 다시 주기율표만으로 내는 문제가 있어. 주기율표만으로 내는 문제도 있고 주기율표를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원자의 구조 파트는 100% 주기율표를 응용해서 풀어야 돼. 그거 말고 주기율표로 내는 문제 있단 말이야. 주기율표에 해석 내는 문제 무조건 100% 수소 갖고 장난치게 돼 있어. 왜? 위치가 금속의 위치야. 분명히 금속의 위치지. 그 위치는 금속의 위치인데 성질은 비금속이야. 제일 바깥쪽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 버릴래, 하나 훔칠래. 경계면에 있으니까 둘 다 하긴 하는데 주로 얘는 어떤 애 비금속이니까 훔치는 애들이야. 훔치는 애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소는 훔치는 애들이야. 비금속이야. 버릴 수도 있어. 경계면에 있으니까 애매하니까. 둘 다 다 해. 근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훔치는 놈으로 인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다. 됐느냐? 자, 이제 주기표 몇 가지 설명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기요. 주기는요, 가로줄이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가로줄이야. 무엇을 의미하니? 전자 껍질이라는 걸 의미해요. 전자 껍질. 들어봤어요? 이런 용어 익숙해야 됩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니? 1주기 애들은 전자가 꽉 찼는지 안 꽉 찼는지 모르지만 1껍질까지만 전자 있는 애들이야. 2주기 애들은 2껍질까지, 3껍질까지, 4껍질까지, 5껍질까지, 6껍질까지, 7껍질까지. 7껍질까지 가능합니다. 7껍질까지 있으면 총 118종이야. 28, 80, 88, 32, 32에서. 됐어요? 족. 아유, 족. 그룹 패밀리. 그룹 혹은 패밀리. 얘가 중요한 거지. 세로줄 18개지. 근데 3에서 12까지 붕 떴다. 나중에 얘기할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20번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얘네가 왜 별표겠니? 세로줄. 무슨 전자수가 같다고? 제일 바깥쪽 전자? 원자가 전자. 얘 봐요. 얘는 최외각 전자 다르잖아. 최외각이라고 그러면 안 돼. 원자가 전자라고 해야 돼. 됐어요? 선생님, 최외각과 원자가 차이 얘네만 빼고 다 똑같아. 원자가 1개, 최외각 1개. 원자가 2개, 최외각 2개. 원자가 3개, 최외각 3개. 원자가 7개, 최외각 7개. 최외각 8개, 원자가는 1개. 얘네만 최외각과 원자가가 달라. 근데 그 사수하는 건데 용어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 되었다. 여기까지. 아, 세로줄과 가로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물론 세로줄이 중요하죠. 같은 성질이니까. 되었죠. 그러면 하나 더 가자. 좌측하단이 금속이야. 좌측하단이 금속이거든. 그 중에서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별거 아니야. 금속의 대표야. 금속 대표. 금속 대표. 금속의 대표. 금속 대표 있겠지. 금속 대표 있겠지. 뭔 소리냐고? 금속은 다 비슷해. 금속이 직각계 달바 얼마나 다르겠어. 다 비슷해. 근데 금속들 중에서 금속의 성질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 쇳덩어리 있지. 철을 물에 넣었어. 녹슬지. 녹슬기 눈에 안 보여. 며칠 지나면 빨갛게 녹슬어 있는 거지. 근데 알칼리 금속 같은 애들은 물에 넣으면 똑같이 반응해. 얘네는 금속의 대표니까 어떻게 되니?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어느 쪽 얘기하는 거니? 왼쪽에 있는 거지. 왼쪽에 있는 20번까지만 하니까 요거까지만 할게. 누구야? 1족에 있는 중요한 거 누구는 빼고 수소는 빼고 금속 아니니까 리튬, 나트륨, K, 칼륨을 얘기해. 다시 금속 대표 누구? 리나칼이야. 리튬, 나트륨, 칼륨. 다시 금속 대표 누구라고? 1족 금속, 리나칼, 루비듐, 세슘, 프란슘까지 있는데 그냥 리나칼만 할게. 우리 20번까지만 외우니까. 다시 금속 대표는요. 1족에 리나칼을 얘기한다. 리튬, 나트륨, 칼륨. 되었음? 그럼 비금속 대표는 몇 쪽이겠냐? 당연히. 비금속 대표. 이 할로젠이 비금속 대표겠지. 근데 비금속, 얘도 비금속이긴 한데 비금속 대표는 아니야. 안 움직이니까. C발 쪽 애들은. 됐어요? 비금속 대표는 누구? 17쪽에 있는 F, Cl, Br, I. 얘네가 비금속의 대표야. 제일 바깥쪽에 몇 개씩이야?
7개. 쟤네는요, 세상 쪼개져도 무조건 하나만 훔쳐. 2개 훔칠 일 없어. 3개 훔칠 일도 없어. 얻을 일도 없고. 아니, 얻는 거지. 버릴 일도 없고. 무조건 하나만 훔쳐.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여. 잘 훔쳐. 그런 거죠. 얘 봐라. 금속 대표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물질이 봐봐, 여러분들. 지구에 순수한 칼륨 존재할 것 같냐? 지각의 8대 구성원소 중에 하나야. 지구 껍데기의 8대 구성원소 중에 하나거든? 순수한 칼륨 덩어리 나와 안 나와? 없어. 왜? 반응성이 너무 세거든. 너무 반응을 잘해. 마찬가지야. F 플로린? 지구상에 순수한 F 있을까? 순수한 F는 F2라는 형태로 존재하거든? 존재할 것 같냐? 없어. 옛날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실험실에서 순수한 F2를 만들어냈어. 순수한 F2. 지금 정말 힘들거든. 반응을 너무 잘해서. 순수한 F2를 만들어냈거든? 그걸로 노벨상 받았어. 그만큼 힘들어, 쟤네. 요즘은 그나마 좀 옛날보다는 쉽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엔 쉽지 않았거든. 됐어요? 주기율표 길게 설명하겠다. 다시요. 주기율표 외워야 돼. 주기율표 가지고 우리 이것만 잘 돼 있어도 진짜 2, 3단원은 절반 이상 끝났다고 봐도 돼. 왜 주기율표는 저런 모양이고 우린 주기율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게 물질의 구조의 전부 다야. 전부 다. 그 어떤 것도 이걸 피해갈 수 없어.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그래요. 얘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볼게요, 선생님. 자, 우리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었고요. 중고등학교 때, 고1 때까지 했었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 이런 거 있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 뭐로 갈까? 뭐로 해볼까? 이온결합 해볼까? 너네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알아? 이것뿐만 아니라 공유결합도 마찬가지야. 외워야 되거든? 근데 공유결합 너네가 잘 모르니까 이온결합으로 해볼게. 자, 이 표 외워볼게요, 선생님이요. 이 표 한번 외워볼게요. 자, 이 표를 외울 건데 니네 그 기억나지? 외우고 수행평가 보고 뭐 중학교 때도 뭐 처음 맞고 못 외운다고 계속 그랬을 것이야. 그래서 선생님 외워볼게요. 선생님 칠판 이쪽으로 봅시다. 봐봐. 우리 이온이 있거든? 이온을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 원자들이 이온이 될 거야. 전자 배치가 변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거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겠지. 됐어요? 나눠볼게요. 분류 잘해야 됩니다. 얘는 이온은요, 첫 번째 단원자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원자단 이온이라는 게 있어. 원자단 이온은 여러 개의 원자가 만나서 하나의 이온처럼 움직이는 거야. 쟤네 잘 갈라지지 않아. 됐어요? 다시요. 단원자 이온은 양이온이라는 게 있고요. 음이온이라는 게 있대요. 양이온은요, 다시 세 가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가 있고요. 음이온은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있대요. 됐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1 플러스래요, 여러분. 1 플러스래요. 제일 바깥쪽에. 하나를 버리는 거야. 제일 바깥쪽에 몇 개 있어야 돼? 수소, 리나칼. 1 플러스겠지. 설마 2 플러스겠어? 우린 그러면 하나만 외우면 돼. 주기율표의 자리 보면요, 수소, 리튬, 나트륨, K, 칼륨, RB, 루비듐, CS, 세슘, FR, 프라임. 얘네들 1 플러스겠지. 근데 얘네 말고 이상한데 1 플러스 얘네가 딱 하나밖에 없어. 걔 누구니? Ag 플러스, 1 플러스, 은이온. 됐어요? 3 플러스. 니네 혹시 주기율표 볼래? 3 플러스 몇 개야? 3 플러스. 껍데기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지? 근데 봐봐. 양이온이 된다고 전자를 버려야 되잖아. 금속이 양이온 되는 거야? 비금속이 양이온 되는 거야? 그래, 금속이 양이온 돼야 돼, 금속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요쪽 자리 라인 보시면요, 이쪽에 붕소, 알루미늄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경계면이 요렇게 갈려 있어. 얘는 비금속이야. 3 플러스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알루미늄 밑에 갈륨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건 니네 평생 가도 못 봐. 외울 필요 없죠. 뭐? Al 3 플러스. 됐어? 세 번째. 얘는요? 뭐라면? 금속이면 얘는 무조건 이뿔이야. 끝이야. 우리 뭐만 외우면 되니?
주기율표가 돼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주기율표가 잘 돼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걸 외운다고? 주기율표가 완벽한데? 그 미친놈이지. 왜 외워? 돌았니?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걸 외운다고? 외우시든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네. 다시. 모르면 2 플러스야. 모르면 2 플러스. 모르면 2 플러스. 금속인데 모르면 2 플러스. 선생님 금속인데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금속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돼. 자주 아는 거 아니면요 여러분, 륨, 리움, 흉, 티움 싹 다 금속이야. 헬륨 빼고요. 헬륨 빼고요. 자 해보자. 우라늄 금속이야. 몇 플러스야? 모르면 2 플러스야. 스트론튬 모르면 몇 플러스야? 2 플러스야. 구리 금속이야. 모르면 몇 플러스야? 2 플러스야. 아연 모르면 몇 플러스야? 2 플러스야. 왜요? 미쳤니? 그런 짓을 왜 해? 끝이야. 1만에서 볼까? 이건 더 쓰레기야. 더 쓰레기. 1만에서 비금속 대표 누구 있었어? F. 칸이 좁겠다. F, Cl, Br, I. 외운다고? 이걸 외워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E-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 몇 개 해야 돼? 2개. 6개. 2개 훔쳐야 될까? 6개. 뭐야? 얘는요. 좀 변태 같긴 한데. 오 예스. 오 예. 끝. 이걸 외워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선생님 그럼 얘는 복잡하잖아요. 지랄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요 CO3 E-랑 탄산이온 SO4 E- 2개만 외우면 돼. 나머지 버려도 돼. 됐어? 다시 볼까? 다시 볼까? 야 수십 개가 써있어. 수십 개가 써있어. 아 선생님 이온 외우는 거 정말 짜증나지 않아요?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아? 우리 이온을 외우는 건 언제냐면 주기율표를 배운 다음에 배우는 거야. 이걸 외워? 나 이거 하나 외워야지. 자리가 이상한 자리니까. 이걸 외운다고? 알루미늄?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냥 하나 정도 외운다 치자. 이거는 미친놈이지. 이걸 왜 외워? 플루리움 FCl BRI. 오 예스. E- 끝. 이걸 능력 대시면 너 하시든가. 나는 못해. 라인을 맞춰야지. 라인을 맞춰야지. 어디다 맞춘 거야 지금? 주기율표에 맞춘 거 아니야. 선생님 화학은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많긴 하지. 근데 안 외워도 되는 것까지 외운다고. 화학이 외울 게 적다는 건 아니야. 나로서는 답답한 일이지. 공유결합은 아닐 것 같아? 그 어떤 놈이든 간에 원자의 성질에 걸리는 게 이걸 피해가는 놈이 존재할 거 주기율표를 피해간다고? 에이 그럴 순 없지. 그럴 순 없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걸 피해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얘만 든 거야. 주기율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느낌이 확 다르지. 요게 주기율표, 요게 주기율표. 됐어요? 다시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탄수, 지수선, 프로린, 네온탄수, 그레시온, 기존형, 염소, 아르곤, K, 칼륨, C, 칼슘이야. 수헬륨부터 플레나마이오기랑 염화칼칼이. 그냥 가로를 외웁니다. 세로를 외울 필요 없어. 나중 가서 합시다. 다시 수헬륨부터 플레나마이오기랑 염화칼칼이야. 됐니? 이거 돼야 돼. 그러면 2, 3단원이 절반 이상 끝나는 거야. 다시요. 기본 라인이야. 이게 기본 라인 뼈대. 살 붙이는 건 니네가 해. 아니죠. 제가 해드리죠. 살도 제가 붙여드려요. 여러분들. 기본 라인이 있으면 정말 금방 끝날 수 있어. 다시. 이해가 안 돼? 이해하지 마. 외워. 일단 외워. 그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주기율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 배치랑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요. 됐죠?